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제가 매번 연금보험을 통해서 은퇴 준비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연금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 공시이율형 상품을 가입할 경우 만약에 공시이율이 30%라면 이때는 이러한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노후 준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금보험,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상품의 공시이율이 무려 30%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상상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30%니까 가입해도 괜찮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늘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혹시라도 공시율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오를 경우에는 가입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30% 가기도 어렵지만요. 30%가 되더라도 절대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30%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상상이죠. 과거에 공시율이 태동한 이후에요. 9% 이상 정도 주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8%대 중후반까지는 줬었습니다. 물론 그때 시중금리는 더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요. 불가능한 상상이지만 그래도 30%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금보험에 대해서 공시이율은요. 2024년도 10월 달이요. 그 9월 달 대비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평균 금리가 2.57%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도 4% 내외가 되거든요. 3%대 중후반에서 4% 초반까지도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요, 공시율이 일반 은행 금리보다 약간 높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역전됐습니다. 오히려 일반 은행이나 저축은행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일반 은행도 보통 3% 내외지 않습니까? 그런데 2.47%, 2.57%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중금리보다도 더 떨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이 좀 저조해졌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공시율을 일부러 적게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공시율형 연금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요. 10년 납 같은 경우에는 8년에서 10년 정도 돼야만 원금에 도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시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랬을 때는 10년이 아니고요. 12년, 14년, 15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입하고 최소 8년에서 10년은 그냥 남을 위해서 가입하고 잘못하면 15년 동안 이자가 한 푼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은 남을 위해서 가입하는 정말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상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발 좀 자기하고 가족 사랑을 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요. 제가 만약 가입자가요. 10년 내외로 헛부역을 한다 이거죠. 누구를 위한 상품입니까? 보험회사를 위한 상품입니까? 아니면 보험 판매인을 연금보험 판매인을 위한 상품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현명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가입자나 소비자한테 유리한 것은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도한 사업비를 부과하기 때문이죠. 10년 납의 경우요. 100만 원을 내더라도 100만 원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업비 등을 떼다 보니까 겨우 90%인 90만 원만 굴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중금리보다도 더 떨어지는데 원금도 90%만 굴러가니까 당연히 수익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조한 공시율도 한몫하죠. 시중금리가 3% 4%인데 2.5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공시율은요. 거치형일 때 2.57%가 정확하게 나오지만 적립형은 12개월 동안 나눠내니까 실제 수익률은요. 그 2.57%가 아니라 1.1864%에 불과합니다. 이것도요. 90%만 굴러간다면 그보다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100만 원 납입 시 1년 만에 적립액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7% 적용 시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을 12번 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1년 뒤에 적립금은 1,092만 원입니다. 딱 1년 만에 원금 1,200만 원 대비 108만 원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적립금 말고 해약을 하면요, 적립금에서 미상각 신계약비라고 엄청난 사업비를 뗍니다. 떼다 보니까 실제로는 1,092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적은 환급금을 손에 쥐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 가입해서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손실 난다면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요, 공시율이 좀 올랐습니다. 5%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나아질까요? 제가 볼 때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환급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씩 1년 만에 적립액은 얼마 될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1,10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금 대비해서 95만 원 1년 만에 손실 발생됐죠. 10%라 할지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0%로 공시율이 굴러간다면요, 1년 만에 1,13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금 대비 70만 원이나 손실 났습니다. 역사상 공시율이 10%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백년 하청이고 절대로 10%안 되지만 10%가 된다 하더라도 1년 만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됐죠. 공시율을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5%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랬을 때는 1,157만 원이 나오는데요. 원금 대비 43만 원 손실이 납니다. 15%에 투자를 했는데 왜 손실이 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공시율을 아주 대폭적으로 올리겠습니다. 20%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1년 만에 1,184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금 대비해서 그래도 어떻습니까? 16만 원의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25%는 어떨까요? 공시율 20%, 25%. 이거는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만에 1,212만 원 됩니다. 12만 원 이자가 붙었거든요. 1년 만에 어떻습니까? 100만 원씩 12번 1,200만 원을 냈는데 공시율 25%임에도 불구하고 12만 원밖에 이자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공시율 23%일 때 1년 만에 원금에 손실 없이 원금에 도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1년 만에 해지한다면 미상과 신계약비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니까 해지를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23%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원금만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저축입니까? 투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공시율 30%라고 한다면요, 1년 만에 1,241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원금 대비해서 41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환산하자면요, 1년 동안에 3.47% 이익이 발생됐습니다. 보통 이 정도라면 안심할 수가 있나요? 물론 저조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익은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율 30%라면 투자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공시율, 보험사의 공시율이 30%라면요, 다른 투자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시중금리 대비해서 공시율이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중금리가 어떻습니까? 공시율 30%라면 40%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0% 이상 되겠죠. 그렇다면 다른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특히 시중금리라고 하는 것은 좀 안정적인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은 40%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면요, 엄청난 혜택이 쏟아집니다. 자, 공시율 30%라고 하는 것은요, 공시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정하냐면요, 각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하고 국고채, 우량, 회사채를 수익률을 근거로 해서 어떻습니까? 80에서 120% 사이에 자율적으로 보험사가 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00%도 아니고요, 80%를 정할 수도 있고요, 뭐 마케팅 기법에 따라서 잠깐 120%로 올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2.57%라고 하는 것은 시중금리를 반영하고 자기 회사의 자산운용 수익이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보통 시중금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시중금리보다 어떻습니까? 약 70%더 떨어지게 지금 적용하니까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따라서 시중금리가 지금은요, 공시율보다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2.5% 공시율이지만 은행 이율은 3에서 4%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공시율, 보험사 공시율, 연금보험 공시율이 30%라는 소리는 시중금리는 40% 이상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40%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시중금리에 저축을 한다면요. 1년 동안에 1200만 원 내고요. 100만 원씩 12번 1446만 원의 원리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금 대비해서 246만 원의 이익이 발생됐죠. 단 1년 만에요. 1년 만에 총 수익률은 20.53%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 대비해서 무려 205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것이 1000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매월 납입하는 것이. 그렇다면 2천만 원 이상을 더 받고요. 1억 원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2억 원 이상을 더 받는 겁니다. 1년 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서 과연 연금보험을 가입하시겠습니까? 확정금리 연금이라고요. 달리 연금이라고요. 4%, 5%, 6%, 7%, 8% 연금이라고요. 그것은 공시이율 상품에 변형된 것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지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금액이 픽스되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변액연금도 십몇 년 동안 투자했지만 원금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아주 황당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업비하고 거기다가 펀드 운영 수수료 피까지도 펀드 수수료 피까지도 내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연금 마찬가지가 되겠죠. 현재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상태에서 가입을 했다. 나중에 원달러 환율이 인하됐다 이거죠. 그랬을 때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요 폭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로 연금보험을 하겠다고 말한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만약에 연금보험의 공시율이 30%가 되더라도 절대로 연금보험 가입하지 말라는 그 뜻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렇다면 연금보험 절대로 가입하지 마시고요. 가입한 거 모조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금보험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상종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후하고 나의 자산 관리를 망치는 그런 나쁜 상품을 권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